이게 FHD가 아니라 4K에서도 1% 로우가 40%나 향상이 돼요. 해볼만 하죠? 맛있죠? 이 정도 수치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숫자가 많이 높아져요. 재밌잖아. 오버워치도 그렇지만 배틀그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70K 플러스가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듀오 X 메인보드입니다. 3월 26일자 바이오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베이스인 메모리를 장착을 해서 이 시스템을 CPU 오버클럭,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모두 적용을 시키고 나서 심지어 메모리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잡아서 게이밍 성능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0K 영상을 이미 올린 적이 있는데 250K에서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되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270K 같은 경우는 250K 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클럭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해서 250K만큼 퍼포먼스가 향상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RTX 5090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5090 잘 안 쓰신다고 5080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CPU 성능 테스트는 그래픽카드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급의 그래픽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TX 5090을 장착한 거고 5090보다 더 낮은 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성능 향상이 적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래픽카드 쪽에 병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최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5090을 장착을 해서 그래픽카드 병목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CPU 성능 변화에 따른 게이밍 성능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CPU 벤치는 최상급의 그래픽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제가 250K 영상에서는 RTX 5090 아스트랄 제품을 썼다라고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번 270K 같은 경우도 RTX 5090 아스트랄로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가바이트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270K를 장착한 상태에서 열심히 벤치마킹을 돌리다가 제가 RTX 5090이 한 4장 정도 있어가지고 가장 수요가 있을 만한 아스트랄을 아침에 장터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바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테스트 다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구매하시는 분이 빨리 받고 싶으시다 해가지고 뭐 별 차이 있겠어 하고 아스트랄을 처분하고 나서 아스트랄하고 동일하게 600W급의 전력 소비량을 사용하는 어로스 스텔스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600W급이니까 뭐 성능 비슷하겠지 하고 돌려봤는데 성능 차이가 있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아스트랄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왜 성능이 잘 나오냐 하고 봤더니 게이밍 벤치 돌릴 때 아스트랄은 2700 클럭 정도의 코어 클럭으로 동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제품 장착하니까 3000 클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장착된 그래픽카드가 수율이 좀 좋은 그래픽카드여가지고 코어 클럭이 좀 잘 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스트랄 처분하고 나서 옆에 컴퓨터에 있는 거 떼와가지고 270K 시스템에 다시 장착해서 돌리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클럭을 2700으로 언더클럭이라 해야 되죠. 클럭만 낮췄습니다. 그래서 2700으로 맞추고 돌리니까 그제서야 기존에 돌렸던 벤치랑 완전히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벤치 소개드리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스트랄이 이거보다 성능이 안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스트랄도 600W급의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성능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분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테스트 중간에 이렇게 장터에 올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싼 가격에 올린 게 아닌데 그렇게 금방 팔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세팅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자 세팅 값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어드밴스 모드에서 보면은 자 순정 상태에서 돌릴 때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상태에서 돌렸습니다. 인텔 디폴트 세팅인 퍼포먼스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 적용하는 부분은 250K랑 세팅값이 동일합니다. 전력 제한을 해제를 해서 인텔 디폴트 세팅을 꺼주고 P코어 56배수, E코어 50, 캐시 배수 43배수 넣고 NGU D2D 32배수 요걸로 동작을 시켰어요. 조금 고민이 됐는데 솔직히 270K를 56배수 세팅을 하면은 대부분 거의 열의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올코어 부하 상태에서 발열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배수로 할까 56배수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테스트에서는 250K 테스트할 때 56배수로 했기 때문에 270K도 그냥 일단 56배수를 맞추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6배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56배수로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건 이따가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 설정은 여러분들 시스템 수율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수율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200 후반대에서 높을 경우에 350, 360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3열 순행 쿨러 필수로 사용해야 되고 공랭 쓰시는 분들은 CPU 쪽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부분은 순정 상태에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 된 상태에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메모리도 순정 상태에서 한 번씩 돌렸어요. 순정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4800 베이스인 메모리라서 4800에서 한번 돌렸고 그리고 250K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에로레이크 리플래시가 7200이라는 정규 스펙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7200의 제덱 표준 메모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뭐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물론 지금 메모리 사태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언젠간 나올 거니까 7200 클럭 세팅해서 한번 돌려봤고요. 근데 XMP를 잡아서 돌린 게 아니라 제덱 표준 값을 제가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럭 7200 넣고 그 다음에 관련 전압을 전부 1.1V 순정 볼트로 강제로 기입을 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세팅하고 그 다음에 DDR5 볼티지의 VDD와 VDD-Q 전압도 1.1V로 강제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어2로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메모리 세팅을 수정할 때 메모리 부트 모드를 디세이블 패스트 부트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이밍은 250K 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제덱 표준값을 찾아보다가 7200에서 표준값이 타이트한 경우에 58, 그 다음에 넉넉한 경우에 60 정도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제덱 표준값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실제로 이 타이트한 값을 사용한 케이스를 봐가지고 그냥 요 타이트한 58 세팅으로 잡았고요. 타이트하다는 게 제덱 표준값이 보통 3개를 레퍼런스로 줍니다. 그 3개가 보통 타이밍이 2개 차이밖에 안 나요. 그 타이트하다는 게 말이 타이트한 거지 뭐 레벨 1, 2, 3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좀 작은 숫자 값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수율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기본 전압에서 동작시키는 거니까 넉넉한 표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200의 제덱 표준 값을 모방한 값을 한번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50K 영상에서도 나왔던 세팅인데 기어2에서 8600으로 잡아서 전압을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250K 때보다 지금 장착된 270K의 맨컨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SA 전압을 1.37 정도로 풀고 그 다음에 전압은 1.38V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1.4V 이내에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8600으로 잡은 이유는 요거보다 이제 클럭을 더 올리게 되면은 전압을 1.4V 이상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스파쿨링 안 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8600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을 보고 이거 전압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일반 상황에서 불가능한 세팅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이 정도는 그렇게 무리 없는 값을 썼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1.4V 이내에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잡은 세팅은 제 시스템 기준으로 잡은 거고 여러분들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맞는 전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250K 영상이랑 270K 영상에서도 전압을 다르게 쓴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마다 적정 전압은 다릅니다. 왜냐면 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값은 레퍼런스로 참고만 하시고 그대로 쓰지 마세요. 이 정도 값에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본인에 맞는 값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스템에 맞는 타이밍을 이렇게 세부 램 타이밍까지 세팅해서 조였는데 여러분들 시스템하고 제 시스템이 메모리 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시스템에 맞는 타이밍을 쓰셔야지 제 메모리 타이밍을 그대로 넣는다고 여러분들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갖췄을 때 성능 향상이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값이에요. 이걸 따라해서 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 메인보드 메모리 수율이 전부 다 저보다 좋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모두가 저보다 좋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타이밍 같은 경우 CL42, RCD, RP 52를 넣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값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AMD의 국밥으로 들어가는 세팅값 6000에 CL30, 그 다음에 RCD, RP 36, 36의 세팅을
8600으로 환산한 값이 이 수치입니다. 근데 모든 하이닉스 메모리가 이 국밥 세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하이닉스 메모리가 6000에 CL31.35V에서 들어갈 텐데 RCD/RP가 36이 들어가는 거는 선별된 메모리예요.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RCD/RP가 6000 클럭에서 40까지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RCD/RP가 그 정도까지 조여지지 않는 메모리는 내가 6000 클럭에서 RCD/RP가 38 정도 들어간다 하면 여기서 54로 이렇게 두 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 하이닉스 메모리가 6000 클럭에서 RCD/RP가 38도 안 들어가고 40은 줘야 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쨌든 제 메모리 같은 경우 요게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했고 다른 타이밍들도 일단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여봤고 그 대신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스파클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아마 돌리면 60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REFI 타이밍을 넉넉하게 풀어주지 못했고 한 4만 정도로 잡고 썼고요. 나머지 타이밍도 세부 램 타이밍 요 정도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따라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메모리에서 안 될 가능성은 높다.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지금 CPU 세팅 2가지, 메모리 세팅 3가지 합쳐서 조합하면은 총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세팅에 대해서 각 게이밍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세팅이에요. CPU 인텔 디폴트 세팅이랑 오버클럭 했을 때, 그리고 메모리 세팅 4800일 때, 7200일 때, 그리고 8600의 세부 램 타이밍까지 다 잡았을 때. 이번에 기어 4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250K 때 기어 4가 기어 2보다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어 2로만 이렇게 세팅을 잡았고요. 오히려 다행인 거는 기어 4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스펙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PU 맨컨에 따라서 또 혹은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어 2 정도로 가게 되면은 기어 2는 AMD의 1대1처럼 굉장히 뭔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느낌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좋은 보드를 쓰던 안 좋은 보드를 쓰던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클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한 1.4V 이내로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 보드를 쓰더라도 한 8600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이 넣으려면은 막 전압을 1.5V, 1.6V 이렇게 때려 박으면은 더 높은 클럭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가의 메인보드랑 저가의 메인보드 그렇게 편차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맨컨 편차 하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편차도 솔직히 에로레이크에서 8600 정도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로레이크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높은 클럭처럼 보이지만 에로레이크에서는 이 정도 클럭은 사실상 대충 전압만 맞춰주면은 웬만한 하이닉스 단면 메모리 가지고는 다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수율도 문제없고 메인보드 수율도 문제없고 CPU 맨컨 수율에 따라서 전압 들어가는 정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버펑크 FHD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AA급 게임 중에서도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스레드 이상 돼야 성능 저하가 없는 편이고 12스레드보다 낮은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 저하까지 발생하는, 제가 예전에 에로레이크 출시됐을 때 스레드 테스트까지 다 해봤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CPU를 많이 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들은 총 4가지인데 모두 CPU와 메모리 성능이 개선될수록 성능 향상이 있는 게임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편파적인 리뷰예요. 왜냐면 CPU 오버클럭을 해서 성능 향상이 없는 게임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걔는 어차피 그래픽 카드 쪽에 병목이 있는 거라.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버펑크를 4K에서 돌리면은 얘가 그래픽 카드 쪽에서 병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CPU를 어떻게 세팅하든 뭐 메모리를 세팅하든 뭘 세팅하든 간에 지금 평균 프레임 보시면은 별로 큰 편차가 없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수준으로 한 115프레임에서 1프레임 수준으로 이렇게 오차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평균 프레임 보면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편차가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115 기준으로 한 위로 아래로 1프레임 차이밖에 안 난다. 오차 범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케이스가 그래픽 카드에 병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에서 이미 최대 성능을 다 빼고 있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래픽 카드에서 이미 병목이 생겨서 CPU와 메모리가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PU를 오버클럭하든 메모리를 오버클럭하든 간에 둘 다 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똑같은 겁니다. 그 대신 1% 로우는 얘기가 좀 다른 게, 지금 보시면은 자, CPU 인텔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는 대략적으로 70 몇 정도 나오는데 CPU 오버클럭을 적용하니까 이제 80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1% 로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을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데 낮은 프레임으로 가는 경우에 지금 CPU 쪽의 성능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카 병목이 가장 크지만 메모리 병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 병목
병목은 별로 없고 CPU만 아주 약간 병목이 있어서 지금 CPU 오버클럭을 적용하게 되면 사이버펑크 4K에서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는데 4에서 5% 높을 경우에는 10%까지도 성능 향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 쪽에 병목이 많은 게임은 이거보다 좋은 CPU를 갖다 꽂아놔도 어쨌든 성능이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10종 게이밍 평균, 뭐 20종 게이밍 평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오버클럭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CPU와 메모리의 병목이 있을 때, 그런 게임에서 CPU와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켰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글카를 얼마나 더 활용하는가,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FHD로 가게 되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좀 놀잖아요. 4K보다는 좀 만들어내는 화소수가 적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순정일대를 100%로 놓고 보면은 CPU 오버클럭만 적용을 해도 한 6, 7%가 올라가요. 그래서 CPU 오버클럭만 적용해도 이 정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은 하지 않고 메모리만 7200으로 세팅한 겁니다. 메모리만 7200으로 세팅해도 평균 FPS 9%, 1% 로우는 13%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 돌릴 때는 메모리 병목이 심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CPU 병목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병목과 CPU 병목을 해소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평균 FPS가 15%, 그 다음에 1% 로우는 무려 21.71%나 상승이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클럭을 7200 딸깍 제덱 표준으로 세팅을 했을 때고, 메모리를 이제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았을 때, CPU는 안 건드리고 메모리만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으면은 평균 FPS가 15% 정도 향상되고 1% 로우가 17% 정도 향상이 됩니다. 메모리만 가지고도. 거기에 CPU까지 같이 오버클럭을 적용하면은 병목이 해소가 돼서 평균 FPS가 22%나 향상이 되고 1% 로우가 33% 정도 향상이 돼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향상이 되면 오버클럭 할 맛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오버클럭을 적용하게 되면 CPU도 성능이 빨라지고 메모리도 성능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픽 카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5090을 쓰려면 최소 78X3D 이상의 CPU를 써야 된다. 그거보다 낮은 CPU를 쓰게 되면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5090을 쓰려면 CPU를 어느 정도 높은 등급을 쓰거나 아니면 낮은 등급 CPU를 쓸 경우에 RTX 5090 말고 5080이나 5070 Ti 뭐 요 정도로 하향시키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250K나 270K 플러스도 순정 상태 기준으로 낼 수 있는 어느 퍼포먼스 한계가 있고, 그 CPU의 퍼포먼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성능이 있는데, 그거를 오버클럭 해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TX 5090을 쓰려면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CPU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CPU를 바꾸지 않고 오버클럭만 가지고 이렇게 성능 향상을 달성시켜서 그래픽 카드를 더 활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임이 CPU 쪽, 메모리 쪽 병목이 있는 것 같다, 그래픽 카드 로드들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오버클럭을 진행해 보시는 게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 로우에서 지금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이버펑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포르자 호라이즌 5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250K 플러스 때 제가 포르자 호라이즌 5 돌렸던 게 옵션 설정이 살짝 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게임들을 지금 최상급 옵션에 DLSS나 아니면 스케일업을 다 끄고 돌린 건데, 250K 때 이 포르자 호라이즌 돌릴 때 DLSS 세팅이 하나 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270K 돌린 거랑 250K 돌린 거랑 프레임 수치를 보시면은 250K보다 270K가 더 잘 나와야 되는데 더 낮게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250K를 잘못 돌린 거고, 잘못 돌렸다 하더라도 퍼포먼스 향상 수치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향상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0K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를 보면은, 포르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CPU 오버클럭만 적용했을 때 평균 FPS는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았어요. 1%, 2% 정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로우에서는 5%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여기도 메모리 병목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모리만 7200으로 땡겨도 5%에서 많게는 9%까지도 성능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적용하면 6%에서 많게는 14%까지 성능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작업을 했을 경우에 7% 정도 성능 향상이 있고,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은 상태에서 CPU 오버클럭까지 적용을 하면 대략적으로 평균 FPS 9%, 그 다음에 1% 로우는 20%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1% 로우에서 굉장히 성능 향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걸 4K로 가게
되면 이것도 그래픽카드 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FPS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성능 향상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1% 로우에서 성능 향상이 1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랑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1% 로우 수치에 이 CPU 오버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CPU 병목이 좀 있고 메모리 병목도 좀 있다. 두 개를 같이 적용하면은 수치가 커진다 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워치 한번 보겠습니다.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게임들이 CPU와 메모리 성능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FHD에서 순정을 100%로 놓고 봤을 때 CPU 오버클럭만 적용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CPU 오버클럭 안 하고 메모리만 7200 딸깍했을 때 11%에서 14% 정도 성능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18%에서 2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았을 때 CPU 오버클럭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 세팅만 잡은 것만 가지고도 21% 정도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CPU 오버클럭까지 적용하게 되면 평균 FPS가 27%에서 많게는 34%까지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오버워치에서 메모리 병목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PU 병목도 대략적으로 한 5, 6% 정도 향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CPU와 메모리를 성능 향상시키면 그만큼 그래픽카드를 잘 갈구면서 프레임을 더 뽑아냅니다. 이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4K랑 비교를 하면은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FHD에서 평균 FPS가 162, 1% 로우가 188이죠. 4K로 가게 되면 평균 FPS가 160, 1% 로우가 186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FHD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CPU와 메모리 쪽 병목 때문에 프레임을 이거밖에 못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K로 가게 되면 4K에서는 화면에 뿌려져야 될 화소수가 FHD보다 확연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확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CPU와 메모리 병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한 프레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버워치 FHD나 4K나 지금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는 프레임 수가 비슷하다. 그 이유는 그래픽카드 로드율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CPU와 메모리에서 병목이 생겨서 이 정도 프레임밖에 못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버워치에서 프레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CPU와 메모리 병목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 메모리 병목을 해소를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4KM에도 불구하고 CPU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 3% 정도 성능 향상, 그 다음에 메모리만 7200으로 딸깍했을 때 12에서 15%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두 개 같이 적용하면 15에서 22%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아주니까 평균 FPS가 15%에서 1% 로우가 24% 정도, 거기에 CPU 오버클럭까지 같이 적용하면은 평균 FPS만 22%, 1% 로우는 무려 40.76% 성능 향상이 됩니다. 이게 FHD가 아니라 4K에서도 1% 로우가 40%나 향상이 돼요. 해볼만 하죠? 맛있죠? 이 정도 수치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1% 로우가 원래 186이 나왔었어. 근데 오버클럭을 다 조이니까 262가 나와요. 숫자가 많이 높아져요. 재밌잖아. 이게 오버워치도 그렇지만 배틀그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FHD예요. 자,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CPU 메모리 병목이 많기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균 FPS랑 1% 로우가 195, 105인데 4K에서 보게 되면 4K에서도 평균 FPS가 180, 그 다음에 104예요.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도 그래픽카드가 CPU와 메모리 병목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HD에서 4K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확연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프레임 자체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CPU 오버만 적용하게 됐을 때 약간의 1% 로우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배그가 워낙에 CPU를 많이 타서 지금 270K가 제가 56배수가 조금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70K에서는 56배수를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고 대충 한 55배수 범위 내에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CPU 오버 적용했을 때 1% 로우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 게 배그가 CPU 비중이 높은데 지금 제가 장착한 270K를 56배수로 갈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1% 로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보다는 제가 요거 최대 성능으로 돌릴 때는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CPU 오버클럭하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모두 잡았을 때 평균 FPS가 31.72%, 1% 로우가 34.79%로 어마어마하게 성능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이 게임도 메모리 병목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7200 딸깍한 것만 가지고도 16% 정도 성능이 항상 오르고, 그 다음에 8600으로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아서 CPU 순정으로 그대로 돌렸을 때는 지금 평균 FPS 27%, 1% 로우도 24%나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그 같은 경우 메모리 병목이 굉장히 심한 게임이고, 그 병목을 해소를 해줬을 때 단순히 클럭 밴드윗만 높여준 것만 가지고도 16%, 그 다음에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아줬을 때 거의 28%까지도 성능 향상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거기에 CPU 오버클럭까지 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더해줬을 때 31%에서 34%까지 달하는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보시면 1% 로우가 105점이었는데 세팅 다 끝난 상태에서 돌린 거는 141점이에요. 이게 숫자 오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맛있죠. 막 해보고 싶잖아. 프레임이 이 정도나 오른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맛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오버클럭 좀 할 줄 안다는 분들은 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4K도 한번 보면은, 자 4K에서 순정 상태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메모리만 7200 딸깍했을 때 4K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FPS가 8%에서 1%로는 17%까지도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오버클럭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1% 로우만 조금 오릅니다. 한 3-4% 정도 오르고 평균 FPS는 아주 조금 오르는 편인데, 8600 세부 램 타이밍까지 조이니까 램 세팅만 잡은 거 가지고 평균 FPS가 12%, 그 다음에 1% 로우가 25.79%나 올랐습니다. 거기서 CPU 오버클럭 약간 더 더해줘서 평균 FPS가 최대 14.89%, 그 다음에 1% 로우가 37.63% 정도 향상이 됐어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런 1% 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으로서 어쨌든 간에 4K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CPU와 메모리 오버클럭 세팅을 잡아가지고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K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FHD뿐만이 아니라 4K에서까지도 이런 두드러지는 1% 로우 성능 향상 같은 그런 상당한 성능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는 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요 7200 딸깍하는 거 요거 정도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타이밍보다는 클럭에 따른 이런 대역폭 향상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 타이밍을 안 잡더라도 클럭만 뭐 8000 이상 잡아서 딸깍으로 넣으면 요거보다 더 성능 향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계시면은 제가 이 에로레이크 시스템에서 이렇게 클럭을 높게 세팅을 잡는 방법을 최대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충분히 유의미하다는 거를 지금 테스트 결과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기 어렵더라도 클럭만 한번 높여보자, 그런 취지의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거고, 이번 테스트로 알게 된 점은 사실 CPU 오버클럭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보여져요. 많아봐야 8% 정도?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대부분의 지금 성능 향상 달성은 메모리 쪽으로 달성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에로레이크를 잘 쓰려면은 어쨌든 최대한 메모리 클럭을 높여서 세팅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 기어 4는 별로입니다. 기어 2에서 가능한 최대의 클럭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메모리 클럭을 이렇게 높여서 쓰려고 하면은 고클럭의 XMP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오버클럭을 따라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용 들여서 고클럭의 XMP 사서 XMP 넣고 쓰시면 되는데, 물론 너무 고클럭으로 가면 걔네는 기어 4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메모리 말고 기어 2에서도 대충 8000 XMP, 8200 XMP, 8400 XMP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8400 XMP는 일부 메인보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권으로는 8000 내지 8200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대략적으로 저렴한 하이닉스 메모리 구매하셔서 제가 이제 또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70K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게이밍 오버클럭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급이면은 AMD CPU와 게이밍으로도 충분히 자웅을 겨룰 만한 성능이 될 거예요. 물론 AMD 쪽은 그냥 대충 딸깍하면 들어가지만 AMD보다 싸고 아니면 가격이 비슷하면은 얘가 멀티 성능이라도 더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이번 270K 플러스 250K 플러스가 생각보다 재밌는 CPU가 드디어 인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오버클럭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제 채널에 오버클럭 관련 영상 많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시고, 그런 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수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성능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